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X의 33번째 강의 최신 기출문제 3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과 만점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열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1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 엔터 치시고요. 자, 밑에 가셔서 시트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두 번 복사를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셔야 되니까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K 폴더에 수험번호 8자리 쓰시고요.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서 자, 항상 B4부터 시작하셔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1작업에 B4 선택하시고요. 예약, 코드 이렇게 하시면서 엔터 치시면서 자료를 쭉 세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하실 때 열 너비는 이렇게 경계선에서 마우스 방향이 바뀌었을 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한 셀의 두 줄은 G4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Alt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거는 이렇게 넓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약일자에 날짜가 나왔죠? 저희가 이론 수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연도가 현재 연도하고 똑같다 그러시면 12월 2일이면 여기에 12/2일 하시고 엔터 치시고 12/18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고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의 연도가 다 틀리다. 23년도 있고 25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현재 연도 시험 보는 연도랑 똑같다 그러시면 월하고 1만 치시고 간단한 날짜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월일을 다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쭉 입력해 보시고요.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병합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 다음 여기 선택하시고 저희 X자 하셔야 되니까 표시 형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X자 이렇게 누르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시면 저희 글꼴 굴림을 열하나 했고요.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부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도용과 결제란은 나중에 진행하고요. B4부터 제2사, G14, I14 주황색 위쪽이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을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고객명 CU5부터 C12 여기네요. 네, 여기에 요 고객명을 끌어오시는 거죠. 꺼서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하신 다음에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을 쭉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목록 상자에서 고객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셀서식입니다. H5부터 H12 여기 요쪽에 숫자 뒤에 박이라고 셀서식을 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시고요. 뒤에다가 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스쳤을 때 항상 여기 보기에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5부터 G12 영역은 사용요금이라고 이름 정의죠. G5부터 G12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요금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숫자인지 회계인지도 아셔야겠죠. 자, 그거는 맨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서 0 부분을 보시면 여기 하이픈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시면 이쪽은 회계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획 높이는 20, 위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획 높이는 23 이렇게 하시고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다 되셨으면 이제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대각선 방향이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 해주시고 글씨 써주시고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란색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요 도형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G 중간 정도까지 그려주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해주시고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죠. 페인트 통해서 노란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서재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제란 하셔야죠.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지우시는 겁니다. 요거는 대각선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하시고 모든 때들이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비슷하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벽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확하시고 Alt 엔터 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콕콕. 그 다음에 이거는 좀만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하시고요. 붙여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하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높여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결제란까지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조건부 서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사용 일수가 5 이상 행 전체에 파란 굵게 하시는 거죠. 사용 일수는 여기네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사용일수의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두 번 눌러주시고요. 5 이상이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저희 2작업 가겠습니다. 자, 2작업 문제로 확인해 보시면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2작업을 B2에 붙여넣고 조건하시는 거죠. 조건은 목표가 찾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사 누르신 다음에 2작업 가셔서 B2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 버전을 사용하시면 열 너비 유지하셨을 때 여기 조건부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건 보겠습니다. 목표가 찾기는 똑같죠. 여기 B11부터 G11까지 여기 아래를 벽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 글씨는 계림지어 일방 사용요금 평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H11셀에 계림지어 1박 사용요금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에버리지를 이용하셔서 자, 그러니까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고요. 자, 범위는 계림지역의 1박 사용요금이니까 여기 지역부터 1박 사용요금까지. 자, 그 다음 몇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필드는 3, 조건 범위는 지역, 계림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테두리 하셔야죠.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박 사용 요금이 120000 12만 원이 되려면 박유림의 1박 사용 요금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수식셀은 여기죠. 그 다음에 찾은 값은 이렇게 써주시고 값을 바꿀 셀은 박유림의 일반 사용요금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지역이 계림이 아니면서 사용일수가 3 이하 지역하고 사용일수 지역하고 사용일수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B14 컨트롤 V 하시고요. 계림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서니까 같은 라인에 이하니까 3 이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고객명, 호텔명, 일방 사용요금, 사용일수를 복사하셔서 B18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급 필터는 여기를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는 요 값을 실수 없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맞는지만 봐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 목표가 찾기 고급 필터 만점 특강에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작업 해보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면 3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3작업은 부부담이 나왔네요. 똑같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에 B2에 붙여넣고 부부담 하시는 거죠. 자, 1작업 가셔서요.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복사의 요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작업에 가셔서 그 다음에 B2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열 너비 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보겠습니다. 부부답을 하실 때는 출력 대상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렬은 여기 지역이 기준이네요. 그러면 지역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내림차수 정렬 그렇게 해서 서한 상해 계림 됐죠. 네, 그러면 커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기 커서 두시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 가셔서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지역 선택하시면 되고 고객명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먼저죠. 그러면 고객명의 개수 확인하시면 되고 그대로 다시 부분합 가셔서 1박 사용요금의 평균입니다. 1박 사용요금의 평균 이건 해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체크 해지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이 맞는지 봐주시고 여기 있는 순서도 맞는지 봐주세요. 다 되셨으면 개요를 지우셔야겠죠. 여기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부분합 어렵지 않죠. 정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하실 때 여기 아래쪽에서 새로운 값만 됐지 두 번째 하실 때 이것만 잘 주의 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그래프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드실 때는 먼저 가로축 확인하셔야죠. 가로축은 박유림 전종서 돼 있으니까 고객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일수랑 일반 사용요금, 사용일수랑 일반 사용요금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묶은 세로 막대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두 개를 빼셔야겠죠. 자, 제목을 보시면 계림이랑 서한입니다. 계림이랑 서한이니까 여기 상위, 여기 아래쪽에 상위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 그 다음에 상에는 2분 제거, 그 다음에 맨 아래 2분도 제거. 이렇게 하시고 다시 행렬 전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이동하시고 제사 작업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꼭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래프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하셨고 4작업 하셨고 레이아웃 3 여기 빠른 레이아웃 가셔서 3 하시고요. 스타일은 1번이죠. 여기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열 하나 여기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열 하나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질감 분홍 박엽지 여기서 분홍 박엽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선택하시고 여기 제목 쓰시고 제목은 굴림, 굵게 20, 흰색의 테두리 하시는 거죠. 자,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이죠. 굵게 해주시고요. 흰색은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흰색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입니다. 1박 사용요금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막대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1박 사용요금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식을 세모로 하시고 크기 10이네요. 선을 더블 클릭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식의 표식 옵션 세모로 하시고요. 크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이번에 레이블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여기서 보시면서 위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서스타일 파선이죠. 여기 가운데 눈금선 선택하시고 서식에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에서 파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축은 출 형태에 맞게 참조하십시오. 축은 3개의 면을 일단 선을 주셔야죠.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아래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 값을 보시면 됩니다. 0부터 6까지 1씩 되고요. 여기는 0부터 30까지 10씩인데 5만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만인데 5만씩. 자,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여기에서 10만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 값을 자,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 1박 사용요금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선택하시고 편집 하신 다음에 글씨를 수동으로 써주세요. 법례명을 변경하셨으면 확인 누르셔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 형태에 맞게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여기 보조축도 30만에서 0까지 여기 10만씩 올라갔는지 잘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더블클릭 막대 두께를 바꾸셔야겠죠. 75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누르고 나오시고요. 자,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여기 림자부터 역자 정도까지니까 림자부터 역자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하시고요. 글자 색은 검은색, 면은 흰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저희 이제 계산 문제, 함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가 앞에서 이론 수업하고 만점특강에서 부분적으로 배운 거를 기출문제 풀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한꺼번에 풀어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고객명에 대한 사용일수. 고객명에 대한 사용일수. 고객명은 여기 있고요. 사용일수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H14셀.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고객명부터 사용일수까지. 자, 그럼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6 하시면 되고, 정확한가?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최대 사용일수입니다. 주어진 함수 max죠? 즉, 여기 사용일수 중에서 최대값 구하시는 겁니다.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고요. 간단하죠? 사용일수를 쭉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계림 지역의 호텔수 결과값에 개자를 붙이시는 거고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즉, 요 중에서 계림이 몇 개가 있냐.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개수를 세시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필드는 첫 번째요. 조건 범위는 지역 계림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자죠. 네.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개자 큰 따옴표 엔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서한지역 1박 사용요금 평균. 서한지역이면 요 중에서 1박 사용요금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If. 자, 그러면 sumif 나누기 countIf니까 sumif 먼저 하셔야겠죠.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의 특징,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합계 범위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어느 지역인가요? 서한이죠. 그럼 서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1박 사용요금이니까 1박 사용요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서한은 아무거나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1박 사용요금.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합계가 나오고요. 수시 입력들 뒤에 찍으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개수를 세시는 countIf. 자, count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똑같이 조건 범위는 지역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서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니까 합계 나누기 4 이렇게 하셔서 평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총 이용 금액입니다. 사용일수가 4 이상이면 여기 사용일수가 4 이상이면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곱하기 0.9 그 외에는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if 함수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논리식 세워서 맞으면 두 번째, 틀리면 세 번째 칸으로 가는 거죠. 논리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일수가 4 이상, 즉 사용일수가 4 이상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곱하기 0.9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이렇게만 해라. 네, 그럼 끝났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서식 없애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f 함수 가셔서 첫 번째 논리식은 사용일수가 4 이상이면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곱하기 0.9 그렇지 않으면 1박 사용요금 곱하기 사용일수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서식업 채우기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호텔 등급입니다. 예약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별 3개, 2이면 별 2개, 3이면 별 1. 저지 함수는 true랑 right 함수네요. 예약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따져야겠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right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약 코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한 글자 1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right 함수를 잘라서 선택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수 문자는 미음 한자죠. 여기서 미음 한자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별표하시면 되고요. 별표가 여러 개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서 3개. 밑에 칸은 2개니까 컨트롤 V, 컨트롤 V. 밑에는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고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그에 따른 등급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right 함수 예약 코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한 글자 자, 그 다음에 right를 잘라서 추주 함수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 1에는 미음 한자 누르셔서 별표 선택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서 별표 넣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함수 부분에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 하시고요.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하시고요.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론과 만점 특강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